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올해 70주년을 맞는 제주 4.3을 세계로 알리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외 학자들이 4.3의 현장을 둘러보며 4.3을 세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4.3의 아픔을 오롯이 간직한 북촌마을. 당시 9살이었던 할머니는 이유도 모른 채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총살을 당하던 모습이 아직 생생합니다. 해가 나올 때는 땅에다가 탁 비치면은 피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것을 이제도 잊을 수가 없어서 저는 여기를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무서워요. 4.3 유적지 탐방에 나선 이국의 학생은 생존자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며 역사의 실체에 한 발 다가섭니다. 그 중간에 눈물이 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무고한 상황이었는지 그런 거를 좀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한국과 일본, 미국 등 3개 나라의 역사학자와 학생 등 40여 명이 4.3을 알고 세계로 알리기 위해 제주를 찾았습니다. 4.3의 역사를 바로 알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데도 뜻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で、私は保証問題の法律の専門家、アメリカにたくさんいるんです。そのほとんどの人を知っててですね、いうことで何らかの保証がなされていくべきだと思います。ちょっと長くなりました。 이번 행사를 마련한 제주대 세계환경과 섬연구소는 4.3 세계화를 위해 국내외 역사학자와의 협업을 지속하고 국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킨 제주 4.3을 세계로 알리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크고 작은 범죄들이 발생하면서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커져왔는데요.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어촌 민박을 대상으로 한 안전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구자읍의 한 게스트하우스. 지난 2월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 이곳에 투숙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려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제주도가 농어촌 민박을 대상으로 안전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박업 신고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는 업소 가운데 잠금 장치와 CCTV가 설치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분야 20개 항목을 만족한 업소를 안전인증 민박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민박업자들도 같이 경각심을 주면서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한테도 안정감을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농어촌 민박 업주들은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용객들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더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신청하고자 합니다. 운영자들의 마음적인 양심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도는 안전인증업소에 관광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전인증이 의무사항이 아닌 자체 신청으로 이뤄지는 데다 도내 3,700곳이 넘는 농어촌 민박의 상시 점검이 어려워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다 면밀한 제도 시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시 읍면 매립장 재활용품 반입량이 급증했습니다.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읍면 매립장에 반입된 재활용품은 서부 지역 1,364톤, 동부 835톤 등 2,199톤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 재작년보다는 갑절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제주시는 관광객과 유입 인구가 증가하면서 재활용품 반입이 느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귀포 해역의 오염물질 유출량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귀포 해역의 오염물질 유출량은 27.4kg로 경남 통영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습니다. 해경은 서귀포 해안가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의 이송관이 파손돼 하수 유출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 기억하시죠? 이 사건과 관련해 청주의 한 변호사가 두 딸과 함께 국회에 책임을 묻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MBC 충북 재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 속 4살 배기가 차 안에서 7시간 넘게 방치돼 있다 숨진 동두천 통학 차량 사고. 불과 2년 전 광주에서도 4살 아이가 통학버스에 갇혀 지금까지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사고를 막자며 국회에선 이미 2년 전 어린이 통학버스에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흐지부지 됐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두 딸의 아버지이자 현직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는데도 국회가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법을 만들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당했다며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간의 사고를 반면 교사 삼지 않고 입법을 미뤄왔던 국회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압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형식적으로는 운전기사와 인솔교사 책임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배후에 있는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을 분명히 좀 밝혀야 하는 거죠. 동두천 사고 이후 통학 차량의 잠든 아이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다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또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확인하면 곧바로 국회는 통학 차량 안전장치 의무화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한 아버지의 헌법 소원으로 우리나라 안전관리 제도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재희원입니다. 곳곳에서 채용 비리가 터지면서 올해부터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도 블라인드 면접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응시자의 학교나 출신지,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 건데요. 공무원 블라인드 면접 현장을 안동 MBC 이정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지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장,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병역 면제 여부를 놓고 응시자들이 4-5명씩 조별 토론을 벌입니다. 꼭 스포츠스타나 한류스타만이 국위 선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농부, 그리고 회사 30년 다닌 직장인, 이런 분들이 다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를 자기 공문이나 파벌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차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또 비리. 토론 진행까지 응시자들이 도맡고 면접관은 그 모습을 꼼꼼히 지켜봅니다. 오전 집단 면접이 끝나면 오후에는 같은 면접관 앞에서 1대1 개별 면접을 봅니다. 노인들의 열사병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예방책에 대해서. 응시자들은 이름 대신 번호표를 달았습니다. 면접관이 보는 자기소개서에도 이름이나 출신 지역,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뢰성이 굉장히 높고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수험의 기회가 동등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시험 블라인드 채용 지침을 내놨고 여기에 경상북도는 집단 면접과 자율복장 등을 더해서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면접관이 수험생을 약간은 연고지나 이런 측면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수험생을 판별할 수 없었어. 면접 대상은 필기시험을 통과한 1,459명, 하루 120명씩 모두 12일간 면접이 치러집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고 이 가운데 5% 정도는 탈락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강화로 시험 일정은 예년에 비해 2배로 늘어났지만 공정성은 더 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맑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산지에는 안개나 방무가 낀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오르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33도로 어제만큼이나 무덥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 27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은 한림이 27도, 고산과 대정 28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 안덕이 34도까지 올라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부 지역은 27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산지에는 안개나 방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지역에도 오늘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열사병과 탈진 같은 온열 질환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남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너울로 인해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해수욕장과 해상 레저 이용하신다면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밤엔 열대야가, 낮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 외출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요. 외출하실 땐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서귀포시 중문동 우체국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49살 엄모 여인 등 2명이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엄 씨가 크게 다쳐 숨졌으며 경찰은 어두워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운전자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문시장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서와 업주에게 자동 통보되는 화재 감지 시설이 설치됩니다. 제주시는 10억 8천만 원을 들여 동문수산시장과 공설시장 135개 점포에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해 화재 발생 사실을 즉시 소방관서로 통보함으로써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시 동문시장은 화재 종합 안전등급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이달부터 돌봄 전담사 68명과 도서관 행정실무원 13명 등 계약직 8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현재 용역업체 소속인 청소원과 경비원 97명을 다음 달부터 교육청이 직접 고용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년을 넘긴 89명은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다음 달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아동수당 신청 이후 수급 결정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 달 21일 첫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오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 가운데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1,17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여름 휴가철에 제주 여행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은 중형 렌터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터카 가격 비교 사이트인 돌하루팡이 최근 3년간 6월에서 8월 차종별 대여율을 분석한 결과 중형차가 평균 42%를 차지했고 소형과 준준형이 30%, 경차가 10%, SUV가 5%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형차 대여율은 지난 2015년 45%에서 지난해 40%로 줄었지만 소형과 준준형은 27%에서 32%로 SUV는 3%에서 6%로 늘었습니다. 제주국제관악제가 오는 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섬 그 바람의 울림을 주제로 제주 곳곳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관악제에는 26개 나라에서 4천여 명이 참가해 오는 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관악의 거장들이 참여하는 마에스트로 콘서트와 찾아가는 우리 동네 관악제 등이 개최됩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사전 공연인 박거리 음악회가 열려 11개 팀의 아티스트들이 금빛 선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문화예술단체장과 지도자들이 잇따라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 3일 박경훈 이사장이 퇴임함에 따라 이번 주에 임원 추천위원회를 열어 차기 이사장 공모를 시작합니다. 제주 도립무용단 상임 안무자와 도립서귀포합창단 상임 지휘자도 임기가 만료돼 공모가 진행되며
제주 도립미술관장은 오는 15일로 임기가 만료돼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주에서 첫 승용마 전문 조련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진흥원 내 23,980제곱미터에 1,967제곱미터 규모의 말 조련 거점센터를 준공해 최근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련센터는 말 48마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마사와 실내 마장, 워킹머신 등을 갖췄으며 조련 기간은 5에서 6개월로 연간 승용마 96마리를 조련할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